예전에 저희가 비슷한 제목으로 만들었었어요. 한 21년 3월쯤에. 근데 그때 이야기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 상황에서 현재 거품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많이 안 빠졌죠. 그러면은 늘 말씀드렸지만 과거 IMF 때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상황에 직면한 것을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1년 3월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바젤3 무시하고 은행 부실 커지든 말든 상관없이 금리 낮추고 DSR 푸는 이런 짓거리 하지 않는 이상 집값은 안 올라갑니다. 이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떨어지고 있던 2022년이 아니라 21년 3월에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DSR 푸는 특례보금자리론과 우회하는 50년 주담대, 그 다음에 금리 낮추고 이런 짓거리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올해 데드캣 바운스가 나긴 났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소득 대비로 너무 많이 올라간 집값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요, 수요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올랐냐. 자, 10년 전 2014년 4분기랑 2023년 3분기의 월별 소득을 비교해보면요, KB부동산에서 나왔는데 475만원에서 651만원. 이것도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그래프가 이상하다. 2023년에 왜 갑자기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는지 궁금하다. 사람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리고 두 번의 통계 개편을 통해서 소득을 띄워 올린 것은 한 번은 문재인 정부 때고 한 번은 윤석열 정부 때예요. 둘 다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집값 거품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소득은 37.05%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분양가 얼마 올랐어요? 1.87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소득은 0.37배 올랐는데 분양가는 1.87배 올랐어요. 엄청난 거품이죠. 매매 전세가는 어때요? 10년간 2배가 올랐죠. 전세도 2배가 올랐죠. 빌라는 1.5배, 전세가만 2배 올랐죠. 그러니까 소득은 30% 올랐는데 요거는 100% 오르고 분양가는 187%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화폐 가치 하락으로서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월급은 계속 100만 원씩 들어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집값을 올려서 살 수가 있느냐? 물가가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소득 상승률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례하게 올라가죠. 그런데 이번처럼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물가보다 훨씬 더 많이 폭등한 집값은 소득 대비로 굉장히 가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수요가 줄어든 것을 뭘로 메꿨어요? 부채로 메꿨죠. 그래서 2014년 말에 초이노믹스 풀면서 가팔라졌다가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조금 상승폭이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서 미중 무역전쟁 터지고 금리 내리면서 다시 상승폭이 커지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확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이만큼 떨어졌다는데 요거는 믿음이 안 갑니다. 우리나라 GDP가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GDP는 안 올라가고 가계부채는 늘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다는 저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 나왔어요? 경제성장률 1%대 나오고 있죠. 근데 가계부채는 늘었어요, 줄었어요? 늘었어요.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어들었대요. 유의미한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다 저 줄어든 것도 제대로 디레버리징 된 게 아니라 통계를 어떤 식으로 조금씩 바꿔가면서 디레버리징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는 80% 수준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가 떨어지려면 집값이 유의미하게 2015년 수준, GDP 대비로 2015년 수준, 실질 주택가격이 그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은 그 정도 2015년까지 떨어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대출 풀어가지고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요.
그래서 집값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치지만 그 전세자금 대출이랑 여러 가지 영향 다 고려했을 때도 2015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집값은 반토막 이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집값 붕괴가 나야지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버는 사람들이 한 5천만 원 벌었다고 칩시다. 5천만 원 벌었는데 한 30% 올라가서 6,500만 원 번다고 칩시다. 근데 집값이 5억에서 10억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력은 연 1,500만 원밖에 늘지 않았는데 집값은 2배가 됐죠. 그러면은 요 10억에서 많이 안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죠. 소득을 5천만 원 벌던 사람이 5억 집을 살 정도였으면 10억 벌려면 소득을 1억까지 올려야 돼요. 아니면 대출을 다시 늘려줘야 돼요. 과거처럼. 그러면은 요 두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올라가고 있느냐. 자, 근데 지금 가구수 늘어나는 건 1인 가구 늘어난다고 하죠. 1인 가구가 늘어나서 소형 아파트가 뜨고 가구수가 늘어서 공급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인 가구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소폭 증가했지만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급감하면서 소득이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다.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은 좋은 직장 가진 소득 1분위 사람들은 소득이 쭉쭉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리나라 직장 중에서 괜찮은 직장 뭐 있어요? 대기업. 공무원 말고 돈 많이 버는 제일 유명한 대기업 어디예요? 삼성이죠. 삼성인데 삼성전자 성과급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왜? 삼성도 예전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올해 1인당 평균 연봉이 작년에 비해 2,200만 원 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동탄 집값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잘 버는 대기업조차도 예전처럼 성과급 내주고 이게 안 되면서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고. 그러면 대출이 늘어나느냐? 대출은 축소 중이죠. 자, 9월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그리고 50년 주담대 요게 종료가 됐고 내년 1월에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까지 종료가 됩니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없죠. DSR을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대출 한도에서 걸린다. 근데 내년에 금리 내려가잖아요. 금리 내려가서 많이 내려서 세 차례 내린다고 칩시다. 그래봤자 0.75%포인트죠. 근데 스트레스 DSR이 2월 말에 시행이 되는데 요것만 1에서 3%포인트로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 때문에 대출 한도가 늘어나겠어요? 얘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대출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소득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간 대출로 뛰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심리도 떨어지죠. 자, 보세요. 금리 수준 전망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12포인트 급락한 107로 집계 되면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금리 내려간다고 해도 주택가격 전망 역시도 떨어지고 있다. 금리 내려간다고 하면은 집값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도록 계속 지금 유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심리는 금리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집값이 올라가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당장 내가 집 살려고 알아보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집값 어떻게 되겠어요? 심리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격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실거래가 지수 10월부터 꺾였죠? 11월은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6대 광역시, 5대 광역시, 8개도, 서울 다 떨어졌죠. 이미 다 떨어지고 있다. 심리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고 소득도 실질적으로 물가 대비로는 최근에 실질소득 조금 올랐다고 치지만 그 전에 실질소득 떨어진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실질소득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경기가 침체돼서 소득이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은 DSR 한번 풀었다가 크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풀 수도 없고 이거는 한은이나 IMF에서 경고를 하고 특히 걱정이 되는 게요. 또 대출 풀어주면은 문제 생겼다 싶으면은 한은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고 그러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거품이 빠지는데 받아줄 수요들은 점점 더 줄어들죠.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겠냐. 거래량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데드캣 바운스가 났을 때도 그만큼 안 나왔고 데드캣 바운스가 끝났을 때도 과거보다 안 나왔고 하락장이 시작된 2022년도 2008년보다 안 나왔어요. 이 상황에서 리스크는 계속 커지고 있죠. 지금 건설사, 금융사, 부동산, PF8 신용도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형건설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A에서 A-로 떨어져. 그 다음에 웰컴 저축은행 여기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키움 저축은행, 자 PF 영향 많이 받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에서 부정적. OSB 저축은행 여기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아까 태형건설 이야기를 했지만 신생희건설 같은 경우도 A 안정적에서 A 부정적으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신공영 여기도 BBB 플러스 부정적에서 BBB 안정적으로 낮아졌고, 그 다음에 롯데건설 여기도 A 플러스 등급에서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떨어졌고, 현산, 그 다음에 GS 이런 것들도 다 등급이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때 구리찌론 50% 박살난다 라고 말했던 기관에서 봤을 때 여기 태형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4개를 괜히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요 문제들로 인해서 캐피탈사도 신용도가 줄강등하고 있습니다. OK캐피탈 여기도 A에서 B 됐습니다. BBB, 그 다음에 M캐피탈 여기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A캐피탈 여기도 A3에서 A3 마이너스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내년 캐피탈업 사업 환경과 실적 방향, 등급 전망 등이 모두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설사 리스크가 금융권 리스크로 번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리스크가 터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작살이 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땐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풀어가지고 디레버리징 되는 것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그것도 불가하다. 특례 보금자리로는 내년에 종료된다. 스트레스 DSR 내년에 도입된다. 그리고 소득은 지금 경제 상황에서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니 유의미하게 상승할 수는 없다. 수치상으로는 열심히 올라가는 것처럼 나타낼 수는 있어요. 통계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소득 올라간 것도요. 쭉 안 올라가다가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간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치만 올려가지고 경제가 나아졌냐. 지금 2023년이 경제가 좋아요? 2023년이 2021년이나 이럴 때보다 돈 잘 버셨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소득도 수치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결국에는 DSR 도입 이후에는 소득에 합당하게 집값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금리 영향을 조금씩 받는 건데 그 금리 영향은 언제 받냐면요. 그래도 소득 대비로 정상적인 집값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영향을 받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요. 금리 조금 낮춰줘도 영향이 크게 갈 수가 없는 게 그래봤자 DSR에 막혀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한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30% 올라야 될 게 100% 올랐어요? 그 정도 뚝 떨어지게 되면은 현재 집값에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거죠. 특히 많이 올랐던 지역들, 많이 올랐던 단지들은.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요.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도 막 40%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단지별로 보면은. 선도 아파트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상 5, 60% 떨어지는 것도 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역대 최악의 폭락이 올 것이다. 그래야만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